갑자기 뼈를 애는 혹한의 겨울이 들이닥쳤다. 습한 삭풍이 바다에서 불어와 오두막 틈새마다 비집고 들어올 때면 장작불까지 흔들리고 깜빡거렸다. 클레어는 알리스가 짐승 가죽을 꿰매 만들어준 두꺼운 모피 조끼를 입고 같은 가죽에 힘줄로 신발끈을 만든 따뜻한 부츠를 신었다. 어느 날 아침, 알리스와 함께 브린의 오두막에 갔다. 이름이 엘렌인 여자 아기는 몇 겹의 직물에 따뜻하게 쌓여 요람에 누워 있었다. 이 장작불에 데운 돌들을 헝겊으로 감싸 봉온한 요람이었다. 알리스가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를 듣더니 키득거리며 브린에게 말했다. 여름아기가 건강하다지만 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장난이 아니네. 브린이 두툼한 잔에 차를 따랐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스산했다. 어린 베탄이 불옆 바닥에 앉아 휘파람을 흥얼거리며 콩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클레어는 모피 조끼 위에 단단히 쇼를 감싸고 두꺼운 니트 모자를 눌러 귀를 보호한 다음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황량한 새길이 굽이치며 이어졌다. 혹한의 날씨에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지내는 터라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나르는 목장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를 반겨줄 것이다. 클레어는 언덕을 오르며 장갑 낀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었다. 얼어버린 징창길에 발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클레어에게는 계절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기억은 돌아오고 있지만 태풍이 다가오면 여름 나뭇잎이 아랫면을 드러내는 것도, 추운 밤이면 시들어 떨어지는 것도 여전히 생소하기만 했다. 추위도 그렇다. 그녀의 기억에는 추위가 없었다. 외투나 쇼를 입어본 적도 분명 없었다. 게다가 비. 여름에도 비는 생소했지만 날이 추워지자 비는 얼음 조각과 섞여 내렸다. 그러니 다음에는 또 어떤 비가 내릴지 어찌 알겠는가. 알리스가 열심히 설명하고 대비해주기는 했으나 매일매일이 클레어에게는 충격이었다. 클레어는 절름발이 아이나르가 사는 너아 집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화로의 불씨는 아직 뜨거웠다. 가느다란 연기가 굴뚝에서 흩어져 바람을 타고 잿빛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들판에 나간 모양이야. 클레어는 문을 꼭 닫고 쇼를 여민 다음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다. 아이나르는 가시덤불에 걸린 양의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다. 여기, 여기 좀 잡아줘요. 자꾸만 다려내려고 해요. 클레어는 불안해하는 짐승의 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양을 달래주었다. 쉬, 쉬. 아기가 울 때 불인이 그런 식으로 속삭였다. 클레어는 양의 두터운 목털에 머리를 기댔다. 냄새가 나긴 했지만 느낌은 베개 같았다. 됐다. 아이나르가 다리를 놓아주자 양이 몸을 흔들며 클레어의 품에서 빠져나갔다. 양은 마른 풀숲을 헤치며 깡충깡충 뛰어갔다. 양떼들이 일제히 매매 콧노래로 돌아온 양을 환영해 주었다. 아이나르가 클레어를 보며 말했다. 추워 보여요. 자, 어서 오두막으로 내려가요. 클레어는 그를 보며 웃었다.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다시 장갑 낀 손을 모아 입김을 호호 불었다. 아이나르는 양떼를 돌아보았다. 양들은 옹기종기 모여 옹송 그린 채 머리를 잔뜩 숙여 진눈깨비를 피했다. 이윽고 클레어도 아이나르를 따라 오솔길을 내려갔다. 클레어는 침대로 사용하는 가죽 더미 위에 앉았다. 아이나르는 재를 쑤셔 빨간 불꽃을 지피고 두꺼운 오크나무 가지 하나를 보탰다. 이제 클레어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날씨에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가 물었다. 클레어는 망설였다.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였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벼랑을 오른 적이 있다면서요? 아이나르가 그녀를 쳐다보고는 다시 돌아서서 하루의 장작들을 재배치했다. 클레어가 보기에는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그저 시선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인정했다. 예, 그래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방법이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벼랑을 봤는데 아득하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아이나르가 한숨을 쉬더니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낑낑거리며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건너와 앉았다. 먼저 이유를 말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면 그녀도 자신의 이유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진눈깨비가 후두둑 오두막 지붕을 때렸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듣기로는 알리스 할머니가 와서 도왔다는데 내가 너무 덩치가 컸대요. 진통이 너무 길어진 데다 출혈도 심해서 결국 돌아가시고 만 거죠. 종종 있는 일이더라군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스한테 들은 얘기다. 클레어가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배를 가르니 얘기를 했을 때 알리스는 크게 관심을 보였었다. 그때 알리스가 한 말은 이곳에선 죽었을 거야 였다.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그날도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이맘때였죠. 춥고 바람도 거센 터라 다른 사람들처럼 고생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차가운 분이었어요. 강하고 풍파도 잘 이겨내셨고. 아이나르가 어깨를 으스키며 덧붙였다. 지금 나처럼. 아이나르는 차갑지 않아요. 생활에 적응한 겁니다. 짐승들 때문에라도 그래야 하죠. 물론 양떼 얘기다. 클레어만큼 추위를 타지도 않아요. 계속 여기 살았잖아요. 추위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서 그래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아이나르가 다시 얘기를 이어갔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와 어망을 비우고 배를 묶었지만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했대요.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고 죽어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잠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도 아들을 원했다지만 아내를 앗아간 아들은 아니었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에 부러진 그 나뭇가지가 앞마당을 스치듯 날아가다가 쾅 하고 벽을 때렸다. 클레어는 이런 날씨에 집에 돌아와 빽빽거리며 우는 아기와 시퍼렇게 죽어버린 아내를 목격한 어부를 그려보았다. 나를 불 속에 던지려는 걸 알리스 할머니가 말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 아버지를 붙들었죠. 밤새도록 울부짖었대요. 모든 생명과 바람과 신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 생계인 바다까지 저주했다더군요.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는 처음부터 차가운 분이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조금 부드러워지기는 했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예 돌로 변했었죠. 그것도 날카로운 돌. 내가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나를 향해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이나의 잘못이. 클레어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도 못 들은 척했다. 나를 키운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데려갔죠.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니 몇 살이었는데요? 그가 곰곰이 생각했다. 6살쯤? 앞니가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속죄해야겠다는 생각에 클레어는 몸서리를 치고 말았다. 아버지를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끌려간 격이었죠. 난 아버지 오두막으로 갔어요. 사람들도 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그날 밤에는 먹고 마실 것도 주고 밀집 위에서 잘 때는 담요까지 덮어주더군요. 아침이 되자 발로 차서 깨었어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는데 나한테 빚이 있으니 이제부터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 나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풀나무나 짐승의 종류에 대해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킨 적도 없었죠. 노래를 불러주거나 손을 잡아준 적도 없고요. 그저 자칫 실수라도 하면 발로 차서 갑판 저 멀리 날려보내고 밧줄에 걸려 허우적대거나 간판을 청소한 물에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비웃어주는 게 고작이었어요. 파도가 거칠어 바다에 대고 뱃멀미를 하는 날엔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갑판 밖으로 떨어져 죽길 바랬어요. 그렇게 얘기도 했죠. 돛대에 올라가 돛줄을 풀게 하고는 손이 미끄러져 갑판 위로 떨어져도 비웃었어요.
그때 팔이 부러졌지만 하루 종일 바다로 데리고 나가 그물을 끌어올리게 하더니 그날 밤에 알리스 할머니한테 보내 아침까지 고쳐놓으라며 으름장을 놨죠. 아니면 다른 팔도 마저 분질러 버리겠다면서. 클레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차라리 아버지를 죽이지 그랬어요. 아이나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난 이미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아이나르가 갑자기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났다. 그러고서 문으로 걸어가 문을 빼꼼 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가 이 혹한의 밖으로 나가 과거 때문에 이렇게 자학하며 산다고 고함이라도 칠까 두려웠다. 다행히 그는 문을 단단히 닫고 돌아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지팡이를 벽에 기댄 다음 심호흡을 몇 번 더 했다.